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양연, 음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옥텟 규칙 살펴볼까요? 옥텟 규칙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가 몇 개? 8개일 때 안정하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최외각이라고 하는 것은 최는 가장, 외는 바깥, 각은 껍질. 그렇다면은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그 원자는 가운데 핵이란 녀석이 있고요.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띄죠. 바깥에 전자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마치 태양 주위에 행성이 늘어 있듯이. 그런데 태양 주위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다른 그 궤도를 돌고 있죠. 뭐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편리해요. 그러면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갈 때 우리는 이 가장 가까운 요 안쪽 껍질, 요거하고 그 다음 껍질하고 그 다음 껍질하고, 자, 이것들이 전자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 즉 좌석수, 이제 고속버스로 따지면 좌석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좌석수가 다른 거죠. 우리 실제 고속버스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고속버스하고 우등 고속버스하고는 좌석수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바깥 전자가 8개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바로 18쪽, 여기 떠오르네요. 왜? 전형 원소에서는 가장 바깥 전자가 요 1자릿수, 그죠? 족 번호의 1자릿수만큼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18쪽 그러면 여러분들 비활성 기체 이렇게 바로 연상을 해야 됩니다. 18쪽에 예컨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논, 라돈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이 1개일 때는 2개의 전자별도 옥텟 규칙에서 인정을 합니다. 자, 무슨 소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는 1주기 원소란 말이에요. 이 녀석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원자 번호가 2번이고 1주기 원소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요 K 껍질, 여러분들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K, L, M, N 이렇게 껍질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 핵에서 가장 가까운 요 껍질 1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닥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닥 상태라는 얘기는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껍질은 아무래도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는 최대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2개, 즉 좌석수 2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공간이 있어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 번째 껍질은 18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이 녀석은 전자도 2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2개가 여기 들어가면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다시 한번 여기 소개하지만 1개일 때는 2개의 전자 배열, 이것도 옥텟 규칙에서 허용하는 배열입니다. 그 외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장 바깥 전자가 몇 개예요? 8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안정해지니까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비활성 기체.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설명이 바로 전자 배열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 배열 하기 전에 양연, 음연, 이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양연과 음연. 양연은 양성자가 이게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띤 녀석이 양성자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녀석이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려면은 당연히 양성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음연은 음이니까 양성자 수보다 전자 수가 더 많아서 음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튬의 경우를 볼까요?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이 녀석은 그렇다면 우리 양성자 수 3개 그런 뜻이죠. 전자 수도 3개입니다. 왜? 중성 상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갖다가 전자를 제거한다. 요거 전자 제거한 것을 우리 화학식으로 이렇게 써볼까요? Li 전자를 제거했으니까 오른쪽에 제거된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 그렇기 때문에 E라고 쓰고 위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쓴 것은 이거는 전자의 전하를 나타낸 거죠. 전자는 음전하를 띠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붙인 겁니다. 자,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양성자가 3개인데 플러스 1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전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플러스가 3개인데 마이너스가 2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리튬은 플러스 1가 양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예를 볼까요? 음연이 되는 예로서 플로린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자, 여기다가 전자를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집어넣는 전자는 왼편에다 쓸까요? 플러스 전자 2에 음전하 이렇게. 그러면 요 전자가 플로린에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자. 플로린은 양성자가 3개입니다. 그런데 양성자 3개가 아니라 9개죠. 잘못 썼네요. 9개. 전자도 원래는 9개죠. 그러면 양성자가 원래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는데 양성자는 그대로지만 전자가 9개에서 하나 더 들어와서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9개인데 마이너스가 10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양연은 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고 음연도 전자를 받아서 음연, 양연은 전자를 잃어서 양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를 우리 이제 또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11개다 그런 뜻이죠. 전자도 역시 11개죠. 이건 마이너스가 11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트륨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면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10개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10개, 플러스가 11개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나트륨은 양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1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양연과 음연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손쉽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전자 껍질에 대해서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KLMN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가 핵이면 핵을 편의상 플러스 이렇게 써볼까요?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다고 하고 뭐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핵에서 가까운 여기서부터 K껍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L껍질, M껍질, N껍질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KLMN 이후로 O, B, Q, R 얼마든지 알파벳 순서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이거 수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문자로 나타내면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당연히 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1번, 2번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1번 껍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이론상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붙인 번호를 갖다가 주양자수,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벳 영어 소문자를 써가지고 n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양자수는 전자껍질에 붙인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에 따라서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로 그 전자가 몇 개까지인가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n제곱이라는 얘기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해야 할 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고속버스의 좌석이 30개다. 그러면 30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한 뭐 3명, 4명 이렇게 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고속버스 회사 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K껍질은 전자가 N 대신에 여기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L껍질에는 N 대신에 2 넣어주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M껍질에는 3 넣어주면 18개까지, N껍질에는 4 넣어주면 32개까지. 자, 이거는 최대로 이만큼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만큼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다 꼭 채워져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채워질 수도 있고 고속버스에 좌석이 30개 있어도 30명이 다 탈 수도 있지만 덜 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 원칙을 봅니다. 첫째, 안쪽 껍질부터 우선적으로 배열한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위에서부터 쌓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부터 쌓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유념할 게 최외가 가장 바깥에는 8개를 넘을 수 없다.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옥텟 규칙. 그렇죠?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자 배치 원칙을 이렇게 챙겨두고 그럼 이제 몇 가지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원자 번호가 3번이거든요. 그럼 전자도 중성원자, 우선 우리는 중성원자만 해보기로 하죠. 중성원자에서 전자가 3개란 뜻이니까 일단 가장 안쪽에 K껍질에 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넣어주고요. 전자가 남네요. 그러면 L껍질에 가야지. 여기에 1개. 자, 이렇게 되니까 금방 껍질이 몇 개야? 하나, 둘. 껍질이 2개. 가장 바깥 전자가 몇 개? 1개. 그래서 이 녀석은 2주기 1쪽이구나. 그렇죠? 껍질이 2개, 가장 바깥 전자가 1개 이렇게 되니까 2주기 1쪽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볼까요? 산소는 가장 바깥 전자가 몇 개일까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일단 K껍질에 2개 넣어두고 남는 전자가 6개인데 6개는 L껍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이렇게 집어넣고 이 껍질이 몇 개? K껍질, L껍질 2개. 2주기. 가장 바깥 전자가 6개니까 여러분들 전형 원소는 1, 2족하고 그 다음에 12에서 18족이다. 그랬을 때의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 전자가 6개면 16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주기 16족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니다. 우리 나트륨의 경우 봅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그러면 K껍질에 일단 2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전자 L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8개 넣어주고 그래도 남는 전자 M껍질에 1개 넣어주고 그럼 끝났네. 그쵸? 여기서 보니까 나트륨은 K껍질, L껍질, M껍질, 껍질이 3개, 3주기. 가장 바깥 전자가 1개입니다. 1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트륨에서 전자를 떼어낸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전자를 떼어낼 때 가장 바깥에부터 전자를 떼어내겠죠.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가장 바깥 전자가 바로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이 가장 바깥 전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 전자가 8개 이런 상태가 되고 이 상태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산소에다가 이 설명을 적용을 해봅니다. 가장 바깥 전자가 지금 6개죠. 이 녀석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이 6개의 전자를 죄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6개 전자를 떼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다가 전자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 2개를 더 추가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전자가 2개 더 들어온다면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전자 2개 더 들어와서 8개에다 2개 더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때의 이 산화이온인데 이게 전자 배치를 보면은 당연히 K껍질에 2개, 그죠? L껍질에 몇 개가 됩니까? 6개에다 2개 더 들어왔으니까 8개, 요런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총 전자가 몇 개인가요? 여기 2개, 요거 8개 합쳐서 요거 1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이용하면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